원장님은 어떤 코를 만들어주는 걸 선호하세요? 자연스러워. 이거 되게 질문이 이거 꼭 대답해야 될 것 같잖아요. 자연스러우냐 화려하냐면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신세경 오연서 코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화려한 코예요, 자연스러운 코예요? 약간 힘드네요. 힘들어요. 근데 PD님이 저한테 자연스러운 거 추구하냐 화려한 거 추구하냐 그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요? 자연스럽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왜냐면 환자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뉴진스 민지 사진을 가져오면서 저는 민지처럼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럼 어떤 것 같아요? 그치? 코가 좀 돋보이는 돋보이는 네. 거죠. 근데 그거를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기준이 약간 우리가 단계를 꼭 화려하다, 자연스럽다 딱 나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를 나눴을 때 콧대의 높이와 코끝의 높이, 비순각의 각도 이런 것들에 따라 좀 더 화려함이 좀 더, 그러니까 매운맛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추가되듯이 자연스러움에서 화려함 1, 2, 3이 추가되는 게 아닐까. 자연스러움 1단계 정도를 뉴진스 혜린 씨와 김유정 씨 정도, 그 다음 2단계가 신세경 씨, 오연서 씨, 그 다음 조금 넘어가면은 카리나 씨 코, 그 다음 넘어갔을 때 민지 씨, 고윤정 씨 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화려함 1, 2, 3, 4단계 중에 어느 쪽을 좀 더 선호? 제일 좋아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카리나 씨 코를 제일 좋아해요. 민지 씨 코가 됐을 때 어울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사실 카리나 씨 코가 돋보인 듯 하면서 돋보이지 않는, 영상 나왔을 때는 카리나 씨 코만 보이지 않아요. 사진에서 가끔씩 코 높다라는 느낌이 받을 때가 있는 거지. 근데 딱 추구한다기보다도 그 얼굴에 맞는 코를 권하는 편인 것 같아요. 눈은 유일하게 저는 얼굴에서 혼자서 돋보여도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근데 코는 혼자서 돋보이면 안 되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해요. 다른 얼굴들과 조화를 잘 이루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화려함 단계 정도는 본인의 얼굴형에 맞는 화려함을 택했으면 좋겠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환자 갔다 오면 얼굴형이나 입이나 이런 거 보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전문의를 찾아오는 분들이 대부분한테 맞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무조건 이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요. 진짜로 본인의 얼굴을 잘 알고 공부도 많이 하고 타협도 많이 하고 포기도 많이 해본 분들 같은 경우 딱 정해서 오는데 이게 이거 플래닝이 되게 좋아요. 그럼 좋습니다 하면서 가죠.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해드리죠. 원장님 추천으로 수술을 하면은 사람들이 만족을 하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심한 욕은 먹지 않는다. 원하는 대로 자꾸 맞춰준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가 오히려 자꾸만 이제 컴플레인,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니에요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진 상담을 많이 하면서부터는 컴플레인들이 좀 더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결국엔 만족하지 못하시는 경우는 너무 본인 주장을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경우가. 실제로 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들어오자마자 이분은 무슨 코, 이분은 어떤 코 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사진을 받고 단계를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너무 화려한 코를 원하는 분들은 다른 것도 화려해져야 될 수 있다 라는 거를 저는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환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오잖아요. 엄청 많이 하고 오시죠. 네. 그리고 환자분과 상담할 때 이런 게 좀 편하세요? 아니면 좀 힘드세요? 어떠신가요? 편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너무 공부를 많이 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힘들어요. 디테일한 것까지 공부를 해오시게 되면은 그건 안 될 것 같으면 왜 안 되는지 계속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설득시키려면 처음부터 다시 다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근데 환자들이 이렇게 수술 계획까지 다 해놓고 오면 그렇게 해줄게 하고 그냥 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계획은 맞았는데 결과가 다를 수가 있겠죠. 코 성형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양을 만드는데 모양이 좀 이상한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자가 어느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매몰이 뭐고 절개가 뭐고 눈매교중이 뭐고 코 성형을 한다 그러면 비중격은 뭐고 귀연골이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오시면은 설명하기 편하죠. 근데 요새는 거의 다 알고 오시고요. 안 알아보고 오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 환자가 이제 성형외과 상담하러 갈 때 정말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있을까요? 어떤 이미지를 좋아하는지는 꼭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진을 쭉 가져오면 그래도 공통점들이 보여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우에는 이 사진을 한 10장 가져왔는데 10장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수술을 하기도 쉽고 결과가 훨씬 더 만족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진을 한 10장을 가져왔는데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추천을 해주죠. 이거 두 개 중에 어느 게 나요? 하나씩 추리면서 빼가는 거죠. 그거부터 결정하고 나서 수술 방법과 재료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확 튀는 이미지, 청순한 이미지냐 화려한 이미지냐, 전체적인 분위기, 그걸 결정한 다음에 디테일한 것들을 이제 찾아 들어가는 게 제일 쉽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타입 수술한 거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것도 괜찮죠. 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거는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가 사진을 보여드릴 때 전체 얼굴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PD님이 와서 수술 받은 다음에 이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이러고 다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
내 얼굴이 이렇게 잘생겼다. 부분적으로만 보여드린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만. 코만 보여드린다든지 눈만 보여드린다든지 이 얼굴에서 어떻게 느껴질지는 배경이 좀 보여야지, 배경이 달라지면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코의 느낌도. 제일 중요한 거는 되고 싶은 이미지다. 수술 방법이 아니라. 그거부터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수술 방법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다시 이제 찾는 거죠. 디테일은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어요.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디테일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 환자들이 몇 미리를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원장님의 미리를 정해서 수술을 해주시는 건가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얘를 눈을 기준으로 했을 때 7mm가 어울리는 사람도 있고 5mm가 어울리는 사람도 있고 12mm가 어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본인한테 딱 맞는 미리수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뭐 어떤 코를 해주세요, 어떤 눈을 해주세요 사진을 보여주지 않고 그럼 제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미리수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미리수가 아닌 것 같아요, 저 미리수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미리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드리게 되죠. 예를 들어서 코에 미간, 콧대, 코끝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눈단 말이에요. 제가 원하는 기울기가 있는 사람들은 같은 미리수로 쭉 올리면 돼요. 그러면 그 미리수가 쭉 나오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미간은 높은데 코끝만 이렇게 쳐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몇 미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코 수술할 때는 콧대의 미리수와 미간의 미리수는 우리가 나중에라도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코끝은 몇 미리 올릴 거에 정해놓고 딱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상적인 라인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미리가 올라가는지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몇 미리가 적당하다. 아니면 또 병원에서도 몇 미리 추천드려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쉬우니까요. 항상 뭘 원하냐면 단순 명쾌한 답을 원해요. 그리고 숫자를 정확히 들었을 때 안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수술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큰 불안감, 내가 망하면 어떨까? 보통 이제 우리가 코 수술을 할 때 처음에 자연스러운 걸 원하는 분들은 3mm 정도로 올렸을 때는 보통 약간 과하다는 느낌이 안 들 수가 있어요. 5mm 들어가요 하면 나 아바타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성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미간, 콧대, 코끝을 미리수를 다르게 올려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진을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PD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보형물 3mm는 어떨 것 같아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3mm 보형물이. 넓은 것도 있을 거고 좁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것만 생각하셔요. 넓은 것과 좁은 것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아니면 이 길이에 대한 것만 생각해요. 근데 이게 보형물을 보면은 3mm 보형물 4개를 꺼내놨어요. 근데 여기서 큰 차이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은 이 보형물 옆에서 이렇게 보면 어때요? 미간, 콧대로 가지고 점점 이제 높아지는 보형물이죠. 그러니까 3.5mm가 들어가더라도 미간은 굉장히 낮은 거죠. 얘도 미간은 3.5mm, 여기는 그냥 2mm, 여기는 뭐 2.5mm 정도 될 거예요. 이런 보형물은 이 라인 그대로 올리려고 그러는데 미간이 조금 더 낮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쓰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 보형물은 3mm예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똑같은 미리수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술 중에 많이 깎으려고 쓰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보형물은 여기가 3mm, 코끝으로 갈수록 굉장히 낮아지는 보형물. 그렇기 때문에 몇 mm를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말에 따르지 마시고 그냥 원하는 사진만 가져오시라는 거죠. 원하는 사진을 가져오면은 최대한 그게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미리수와 재료를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다는 거죠. 미리수를 정해서 오지 말라, 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자가는 계속 많이 찾으세요? 요즘에 더 자가늑 수요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왜냐면 자가늑 단단하니까요. 양이 많고 확실하니까. 코로나 전에는 자가늑으로 수술하는 게 좋아요 라고 했을 때 다 도망가셨어요. 어떻게 얼굴 수술하는데 여기를 건드리냐고. 코로나 이후로는 그게 훨씬 더 늘어난 것 같긴 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구역이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 전에는 기증 늑연고리를 되게 많이 사용했어요. 다른 사람 하체 늑연고리죠. 코로나가 되면서 기증 늑연고리 안 들어오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자가 늑연고리 써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자가 늑연고리 훨씬 더 좋구나. 생각보다 더 안전하구나. 기증 늑연골보다 자가 늑연골을 수술한 사람들의 결과가 훨씬 더 잘 유지되니까 먼저 자가 늑연골을 찾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원장님도 자가 의견 제일 선호하시나요?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효율성과 가성비를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굳이 뭐 스포츠카 타고 올 일 없잖아요.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 그 정도의 속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가 늑연골도 마찬가지예요. 민효린 씨, 한가인 씨 뭐 이런 분들처럼 오똑한 코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충분히 많이 높여야 되고 단단하게 지지해 줘야 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게 좋지만 굳이 그렇게 단단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자가 늑연골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때는 안 사용하는 거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건 것 같아요. 얼마나 늘려야 되냐, 지금의 위치와 앞으로 갈 곳의 거리차가 얼마나 되냐.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간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뼈 끝에 위치에서 여기 기존 위치까지만 연결을 해도 이만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열었다 닫기만 하더라도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흉터의 힘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를 만졌을 때 쭉 들어간다. 좀 더 단단하고 강한 지지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피부가 얼마나 잘 늘어나냐. 피부를 이렇게 면봉을 한번 늘려보세요. 늘렸을 때 잘 늘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또 좋은 거예요. 잘 늘어나기 때문에 올 늘어났을 때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힘이 작겠죠. 조금 부드러워도 잘 버텨요. 근데 내가 정말 타이트해요. 계속 누르는 힘이 발생한다면은 못 버텨요. 그래서 제가 수술할 때 비중격만을 사용하고 싶은 환자분들이 있어요. 안 쓰고 싶은데 어쩔 수 없으면 기증력까지는 괜찮아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중에 일단 채취를 해서 비중격으로 세워보는 경우도 있어요. 세워보고 그다음 피부를 어느 정도 닫아봐요. 닫았는데 이 피부가 너무 단단해서 얘가 나중에 버티다가 얼마 못 버틸 것 같아. 그럼 거기다 기증력으로 보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의 탄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의사분들은 처음 수술할 때는 늑연고를 아예 고려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것 같고, 애초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만들고 싶어서 무조건 늑연고를 사용하신다는 분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도 첫 수술이냐 재수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코의 상태가 중요하다. 재수술을 안 하기 위한 방법을 잘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간단하게 하고 재수술도 안 하고 모양도 좋은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 원장님들만의 방법이 있는 거고, 베스트를 찾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시는 거죠. 성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보면 되게 예쁜데도 수술을 하더라고요. 왜 하는 걸까요? 저는 이 카메라 기술, 영상 기술의 발달이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이 아이폰이 문제다. 저는 갤럭시 씁니다. 저는 갤럭시.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요. 그만큼 이 단점들이 다 보이는 거죠. 예전에는 환자분들이 여기 코끝이 떨어진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막 이러고 오셨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어떻게 오시냐면 사진을 찍어요. 이 사진에서 이렇게 나와. 누가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에서 코가 이렇게 나왔어요. 눈이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가 찍은 의학사진 괜찮잖아. 아니 이 사진은 이런데 내 사진에선 이래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성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단점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 해야 되냐?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다 이상하지는 않아요. 각각의 장점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장점을 잘 찾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도 봐야 돼요. 환자분들한테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자기 얼굴 너무 이상하고 뭐 턱은 나왔고 뭐 어떤 그럼 이렇게 보면 어때 보여요? 안 이상한데요? 그럼 그 부분은 사실은 괜찮다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이 조화가 잘 안 맞아서 본인의 장점인데도 불구하고 단점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수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비율을 맞추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면에서의 상, 중, 하면의 비율, 측면에서의 입체감의 비율을 잘 맞춰주는 게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눈을 하더라도 저는 비율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눈썹하고 속눈썹 사이의 거리의 비율이 달라지면서 인상이 바뀔 수 있고요. 특히 턱이 나오신 분들, 이 코를 올렸을 때 하관이 더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는 분들이 있죠. 무턱은 코를 올렸을 때 단점으로 더 강화되지만 주걱턱은 코를 올렸을 때 장점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여자 연예인들 턱이 큰 연예인 누가 있을까요? 소녀시대 유나 씨, 이세영 씨. 하관이 좀 발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분들의 하관이 장점처럼 보이는 것은 코도 오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마가 넓어 보이는 분들은 이마가 너무 강조돼 보이는 거를 코를 올렸을 때 이마가 더 이뻐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몽고주름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코를 올렸을 때 몽고주름이 좀 더 괜찮아지면서 라인이 좀 더 인라인에서 인아웃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얼굴이 울퉁불퉁한데 이것 때문에 사나워 보이는데 얼굴이 길어요. 광대를 넣으면 더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지방 이식을 관자랑 옆으로 해서 얼굴의 비율을 둥그렇게 만들어주면 더 괜찮아질 수 있고, 콧볼 넓은 분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세요. 콧볼 축소 무조건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콧볼이 넓기 때문에 코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콧볼이 이렇게 좁아요. 좁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올릴 수가 없어요. 올려도 이게 찝힌 코가 되니까, 마이클 잭슨 코가 되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오히려 괜찮다고, 이게 있기 때문에 코를 올릴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죠. 꼭 단점처럼 보이는 게 단점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컨비네이션을 잘 만들어주고 비율을 예쁘게 만들면서 그래서 수술을 최소화하자. 괜찮으신가요? 원장님께 영향이 있으시나요? 영향이 있겠죠. 그럼 어떤 환자가 와도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 그러려고 항상 노력하죠. 사람들이 이제 성형하면서 놓치는 게 있다고 하면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얼굴 쓰는 법?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웃는 표정이 다양하고 이 표정에 따라서 성형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저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더라고요. 눈, 코 이쁘게 하면 표정도 예뻐지고. 그럴 것 같죠. 근데 코끝이 굉장히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고, 웃을 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도 있고,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환자분하고 상담을 할 때 말씀하시는 모습을 많이 봐요.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얼굴 근육의 움직임이 다 다르고 얼굴 근육을 다 다르게 쓰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긴 코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같은 긴 코라도 웃을 때 이 코끝 내림근을 많이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코를 드는 방향으로 더 짧아 보이는 방향으로 수술하는 게 더 나은 거고요. 두 번째로 웃을 때 잇몸 노출량, 웃을 때 별로 잇몸이 많이 안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주를 많이 내려버리면은 입이 더 안 움직여요. 덜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면서 위치아가 더 안 보여요. 위치아가 더 안 보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이 들어. 그렇죠. 나이 들어 보인다는 느낌이 들죠. 또 잇몸이 많이 보이는 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살짝 있다. 잇몸이 많이 보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웃을 때 이 근육이 이제 입술 올림근이죠. 입술 올림근이 과하게 하는 분들은 조금 더 여기를 좀 더 많이 내려서 올라가더라도 좀 더 덜 올라가는 느낌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웃을 때 또 보는 것도 또 뭘 보냐면은 이제 비대칭을 많이 보죠. 그냥 있을 땐 괜찮은데 표정 지을 때마다 코가 한쪽으로 돌아간대요. 그런 분들 보면은 한쪽이 더 이렇게 많이 움직이시거든요. 이렇게 코끝이 낮을 때는 이렇게 돌아가도 별로 티가 안 나요. 코끝이 높아 버리면은 이렇게 돌아갈 때 티가 확 나버려요. 그럼 이제 지지대를 세울 때 좀 더 이제 주의를 하죠. 최대한 안 넘어가게. 특히나 그리고 이 곡선을 줬을 때 코끝이 딱 포인팅이 있으니까 굉장히 조금만 움직여도 티가 확 나버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곡선을 잘 안 만들죠. 약간 직선적인 느낌과 코끝을 너무 포인트를 안 주죠. 그다음에 이제 눈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눈꼬리의 움직임이겠죠. 그렇죠? 웃을 때 처지는 분들은 밑입을 가능하면은 좀 적게 해줘야 될 거고요. 웃을 때 이게 되게 좁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웃는 분들. 이렇게 웃는 분들은 뒷밑입을 할 때 밑방향으로 조금 내리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눈밑 지방 재배치할 때도 굉장히 이렇게 표정 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PD님 보시면은 가만히 웃지 않을 때 보면 어떠냐면요. 이게 눈밑 고랑이 좀 보여서 다크서클이 좀 있어 보이시죠? 근데 웃으시면 어때요? 웃으면 다크서클이 없고 그냥 애교살만 싹 드러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저는 어떠냐면요. 그냥 있을 때도 다크서클이 좀 보이죠? 웃으면 어떻게 해요? 지방이 더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라인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 둘, 세 개가 생겨버려요. 이럴 경우가 저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는 게 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죠. 또 맞아. 이마 근육 많이 쓰시는 분들, 미간 근육 많이 쓰시는 분들은 지방 이식 열심히 해놨는데 이마 근육을 계속 쓰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방 팽창이 잘 안 되겠죠. 많이 움직이시니까. 그런 분들은 좀 보톡스를 같이 하는 거를 좀 더 권하죠. 결국 우리의 주름은 다 근육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환자들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건 의사가 다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저희가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코를 해주세요. 눈을 할 때 이런 눈을 해주세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실 때 환자분들이 너무 해선 안 된 방향으로 가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얼굴 비율도 보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표정이나 이런 것들 근육 쓰는 것도 보고 이거는 이래서 이런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드리죠. 그럼 환자분들이 스스로 신경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확인할 수 있는 건 다른 건 아니고요. 가장 환하게 웃을 때나 자연스럽게 찍힌 사진에서 어떤 게 컴플렉스인지 가져오시면 좀 더 도움이 되죠. 웃을 때 매부리처럼 더 코가 길어 보여, 웃을 때 너무 커져 보여, 웃을 때 너무 눈이 올라가요, 웃을 때 코끝이 더 휘어져요. 그런 것들. 좀 알려주시면은 제안을 할 때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부분만을 보고 수술을 하면 안 된다. 전체를 보고 수술해야 되는데 얼굴 비율뿐만 아니라 본인의 얼굴 근육을 어떻게 쓰는지도 보면서 수술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점점 든다. 이렇게 말하고 표정 짓고 얘기하고 웃을 때 어떻게 보이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럴 때 자기들의 단점이 있다면 그 단점들을 원장님들한테도 얘기해 주시는 게 성형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형에 대해 고민하는 글을 가져와 봤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코에 대해서 엄청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고성형을 생각해봤는데 부작용도 있고 계속 신경 써야 하고 이것저것 불편하고 주변에서도 외모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성형을 하고 싶어도 고민만 하시다가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상담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뭐 상담만 계속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4년 전에 상담 받으시는데 오시는 분들도 있고 다시 다 있잖아요. 얼굴에 대한 고민. 단점들도 많이 보이고 이거만 좀 좋아지면 되겠는데 근데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어떨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주변의 시선도 좀 두려운 거죠. 너 성형했어? 너 성형했어? 이거 기분이 굉장히 조금 스트레스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티가 안 나는 성형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 더 큰 건 사실은 부작용인 거죠. 실제로 성형 후에 부작용도 좀 많은 편인가요? 부작용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 다르겠죠. 코가 피어서 막혀버렸다. 왜냐면 윤곽 수술을 했어요. 하다가 이 감각신경이 다쳐서 감각이 안 느껴진다. 안면 거상을 하다가 운동신경이 다쳐서 근육이 안 움직인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부작용들은 생각보다 일어날 가능성들이 굉장히 낮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약간의 라인 비대칭도 코로 예를 들어 라인이 약간 코끝이 높아 보인다거나 모양 불만족을 모두 다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죠. 다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은 생각보다 부작용 비율은 뭐 10%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형에서의 10%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수술을 잘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없애려면. 근데 생각보다 쓸데없는 걱정하시고 오는 분들 많이 상당히 답답할 때는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걸 가지고 여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예를 들어 코를 얘기를 드리자면 코에 대한 염증의 가능성은 생각보다 굉장히 낮다고 생각해요. 근데 염증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계속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술한 다음 더 문제는 실리콘이 들어가 있어요. 한 달째, 두 달째, 6개월째, 1년째도 괜찮아요. 근데 계속 이거에 대해서 염증 생기면 어떡하지를. 그리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실리콘 넣고 제거하신 분이 3달째, 4달째, 3-4분 정도 저는 있어요. 안타깝죠. 뭔가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계속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언젠가 문제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낸다면 그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물질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리콘을 안 넣는 방향으로 수술을 한다거나 수술을 안 하는 게 정신적으로 사실은 편안하게 좀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크게 스트레스 하는 건 뭐냐면요, 원하지 않는 이미지가 됐을 경우 그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수술 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보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미지가 더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별로 하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았어요. 생각보다 성형을 했을 때 또 획일적인 이미지만으로 바뀌진 않거든요. 여러 이미지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 원장들과도 상담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족들, 친구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이 레퍼런스를 많이 보는 거, 요즘 포토샵 많이 하잖아요. 포토샵을 좀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런 이미지가 나한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를 찾아보는 거, 그래야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